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형식면에서는 매우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특히 인적 쇄신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평가가 엇갈린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항상 국민의 생각과 일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혹은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래야만 국민과 호흡을 잘 맞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나름 국민적 호응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역점을 주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에 입각한 대통령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겁니까?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창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아빠가 너무 죄가 많아서 우리 아기가 이렇게 돼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 답 좀 해다오아가. 점심이랑 잘 먹고 친구들과 잘 지내렴. 내 사랑 아가, 저녁 먹었니? 여러분들 이 SNS 메시지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세월호에서 희생됐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답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바로 세월호 사건 때 희생된 바로 아들의 번호를 가진 분이 그동안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를 묵묵히 받고 있다가 이런 답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분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가슴이 찡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 카페가 어떤 겁니까? 네. 이거 진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세상.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공동체일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카피는 이제 요지부동. 예. 좀 단단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오늘은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네. 수학적 정의는 한 평면 위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 하지만 이걸 좀 문학적 표현으로 바꾸면요. 서로 마주보면서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길.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치 쪽에는 평행선이 많아요. 많죠. 교차선이 없어서 그렇지. 교차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교차점. 그걸 우리가 공감, 소통 이렇게 부르는 걸 텐데요. 자, 어제 오프닝 멘트 말씀 주신 대로 예.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1시간 반 동안 짧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특히 질의응답이 많았죠. 예. 16개의 이제 질문을 소화해 내셨는데 이게 평론가 나부랭이의 이 정리보다는 왜 또 정평 있는 우리 자기 비하부터 아침부터 네. 시작을 하십니까? 에리트 기자들이 정리한 헤드라인을 보면 쭉 예. 정리가 됩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요. 김 실장 한시적 유임, 새 비서관 교체 없다. 중앙은요. 김기춘 교체 시사, 현안 수습 뒤 결정. 동아는 대통령 현실 인식, 해법, 국민과 동떨어져. 그리고 이제 한국은요. 인적 쇄신의 빗장 건 마이웨이 박. 좀 제일 재밌게 뽑은 예. 것 같고요. 경향은 이제 인적 쇄신 거부, 국민의 항명한 대통령. 한겨레는 김기춘 3인방 안 바꾼다. 인적 쇄신 정면 거부. 그래서 이게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가
김기춘 실장은 경질할 것이다. 교체할 것이다. 하지만 3인방은 교체 없다. 이런 이제 뉘앙스인데 경향이나 한겨레는 인적 쇄신을 이제 거부했다. 항명이다. 이렇게 뽑고 있죠. 이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분명히 하셨어야 돼요. 이게 한 애매모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네. 막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안 수습이 예, 우선인데 결정은 추후에 뭐 이런 거죠. 이제 매일경제가 그냥 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원칙과 소신은 그대로, 공감은 부족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세계일보가 요즘 화제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문건 유출을 이제 그렇죠. 단독 보도해서 보니까요. 민심 비켜간 역주행 회견, 3년차 국정 동력 상실 우려 가장 좀 세게 비판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연합뉴스에 재밌는 이제 헤드라인이 한 줄 있는데요. 이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 말려들지 않게 정신 차려야. 근데 요거 누구한테 한 말일까? 어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거든요. 결국 설문답이 많았다는 얘기네. 많았는데 요거 저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당연한 해석은 얘기죠. 이제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한 말인 것 같다. 요것이 이제 추론입니다. 참. 근데 뭐 여야 반응을 이걸 물어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뻔해가지고. 뻔한데. 아니 야당 언제 잘했다는 적이 진짜 잘해도 잘했다고 그렇죠. 얘기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맞습니다. 야당들인데. 그런데 혹평 중에 혹평입니다. 이게 남 탓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에게 새해 선물을 주지는 못할 망정 고집불통에 오기만 재확인시켰다.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없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은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었다. 이게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대변인의 워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은 이게 또 이게 절절합니다. 진솔한 사과와 고뇌의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는 계기를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그래서 혹평 이 극대극 평행선 이상이고요. 이 정의당도 이제 한 줄 논평 나왔는데요. 이 김종민 대변인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다. 해마다 명절이면 틀어주는 재방송 영화의 재탕삼탕을 보는 듯했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내놨죠. 또 이게 평가도 극대극인데요. 결국은 국민 각각 이 보시고 느끼신 대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어제부터 이미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내일 정도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국민 반응들이 좀 더 쏟아져서 확인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우리 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모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제 계속 라이브로 보면서 그걸 또 이제 끝나고 이제 평론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답답함이 있었어요. 기대치에 비해서 안타까움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 기대치와 대통령의 어제 말씀은 골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신일 교수님 그 평가 성적 한번 듣고 싶었는데. 그 성적은요? 저는 학생들한테 성적 줄 때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비공개로. 혼자만 알고 계시군요.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조선일보 어제 워딩이 정확한데 정치 현안을 경제로 돌렸다. 회피 전략이다. 이런 비판을 좀 내놨는데요. 사실 대통령께서 어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2015년 신년 구상이니까 경제 활성화가 한 7할, 통일 문제가 한 뭐 2, 3할 이렇게 이제 배치된 게 맞고 그걸 모두 발언해서 한 25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자들의 질문과 관심은 모두 다 이제 항명파동 그리고 인적 쇄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경제 비선 실세 쪽에는 문제, 기업인 가석방 그런 건데 기업인 가석방 문제도 사실은 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아주 들어요.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죠. 저는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글쎄요. 모든 게 좀 법무부 장관한테 갔어요. 왜냐면 이거 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인데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아주 모범 답안이신데 결국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니까 갑자기 국토부 장관 생각이 나네.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가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쯤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종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2015년은 어떤 그림일까요? 사실은 뭐 경제
이 경제 활성화 이 방점인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새 덕담으로 인사 시작하셨고 이제 송구스럽다는 사과로 이어졌고 하지만 이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이 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밝혀지셔서 예. 우선 경제 부분에서 4가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이 부분의 개혁을 각각 얘기하셨는데요. 특히 공공은 공무원 연금 개혁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까지 꼭 처리해달라. 예. 이 시한에 대한 당부와 함께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양보를 또 당부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도 부정하지 않는다. 예. 하지만 이제 이 국가 부채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양보해달라.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 현안들을 이제 깨알처럼 말씀하셨는데 액티브 X 문제도 나왔고요. 액티브 X 문제, 금융 문제. 탄산수 문제도 나왔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직구와 역직구 역직구. 얘기도 하시면서 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준비한 내용이 많으신 것을 정말 쏟아내셨고요. 예. 뭐 북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전 좋은 조치를 말씀하셨다고 보여지는 것이 예. 설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자. 이분들 많이 돌아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하셨고 예. 전제 조건 없이 이 호위 당국자가 만나서 풀 수 있다. 다만 진정성을 바란다. 열린 마음으로 나와라. 이 부분도 좀 추상적이기는 한데요. 뭐 작년에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해서 이 사실 국정기조가 한 해마다 바뀌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 지난해 했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하다.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남북 관계는요. 그쪽에서는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우리 측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나오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산가족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은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바라봐요. 우리는 인도적 사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가 다른데 그렇죠. 어떤 얘기를 대통령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만일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정권 잡아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네. 제가 이런 충고를 좀 네. 드리고 싶어요. 해결되지 예.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요. 어떤 해법이신가 맞습니다. 하는 부분인데 핵심 내용은 다 이제 창조 경제의 전 산업 확산, 예. 제조업 혁신 3.0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형태 또 문화 콘텐츠가 신성장 동력이다. 이런 이제 강조들 쭉 있으셨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재밌는 것은 어제 이게 90분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질의응답 길었고 또 이제 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해명을 구구절절 하시느라고 예. 조금 지루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뭐 농담도 좀 하셨죠. 근데 예. 전 이게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해서 농담하셨다고 하는데 출입기자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뭐 섬찟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글쎄요. 출입하면서 그것도 모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 장관과의 소통 얘기를 이제 기자들이 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반어법으로 반문하는 그런 어법을 쓰셨는데 예. 전 출입 기자들이 좀 땀이 삐질 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평행선 관련 뉴스. 이게 대통령 이 신년 기자회견 앞뒤해서 예. 사실은 지난 주말 이 의정부의 화재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불법 이 증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또 규제 완화가 문제 아니냐. 예. 또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제 규제 혁파 얘기를 계속 하고 예.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합동 그 현장 감식이 있었고요. 네. 이 와중에 오후가 되자 이른 오후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예. 질소 누출 사고가 벌어져서요. 그래서 작업자 2명 안타까운 현장에서 목숨 사망하셨고 잃었죠. 예. 부상자까지 해서 이제 6명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예. LG 측 사고가 빠르게 했습니다만 이게 대비 훈련까지 했다고 하는데 인명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연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안전사고 뭔가 좀 국민안전처도 신설이 그렇습니다. 됐는데요. 예. 이 좀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 평행선 말씀드려서요. 예. 이 영화 복면다로 주제곡 전에 한번 들으신 적 있으실 텐데 차태현 씨가 부르는 2차선 다리 2차선 다리 교차점을 좀 예. 찾았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 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부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긴다는 불교 인사법,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죠. 저도 이거 TV에서 한 번쯤 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머리와 두 팔, 두 다리를 모두 땅에 닿게 절을 하면서 이른바 고행의 길에 나서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하는 그런 인사법인데, 그런데요, 지금 이 차가운 영하 날씨에 이 오체투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쌍용차 오체투지 행진단인데요. 과연 이들은 왜 겨울에 이런 오체투지 행진을 하게 됐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했던 유흥회 기륭전자 분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유 분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오체투지 이 행진을 벌이셨는데, 그렇죠? 네네. 이게 삼보일배하고는 다른 거죠? 네네. 삼보일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네, 이게 다르죠. 예, 일이 쉽지 않은 건데, 이걸 왜 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1차 오체투지는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를 위한 거를 하게 됐는데요. 예. 기름전자 같은 경우는 법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만 시행과 연대 힘으로 승리를 했었고 그 힘으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복귀 약속을 회사가 지키지 않아서 또다시 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비정규직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또다시 해고돼서 이렇게 또 승해야 되는 일이 없었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희 투쟁을 보고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또 해고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수많은 사업장들이 정리해고의 고통에서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어체 투지를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지금 기륭전자 이쪽은 비정규직 분들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쌍용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해고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해고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쌍용차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근데 지금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분들이죠. 이분은 전부. 그죠? 예. 이분들이 지금 복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복귀 약속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회사 측이? 저희가 2010년 11월 1일 날 회사 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했고요. 사실 복귀 약속은 2년 6개월 후에 원래 1년 6개월 후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1년을 연장해서 2년 6개월 후에 2013년 5월 1일 날 저희가 복귀 약속을 받았죠. 근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야반도주를 했어요? 예.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없습니까? 아니요. 회사는 실체는 있지만 코스타 상장 업체지만 실체를 지금 밝히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난 적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부도가 난 적도 없고 아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 회사는 굴러간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죠? 거의 지금 회사의 이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물건을 생산해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은 거의 종이 쪼가리 회사로 변해버렸고요. 이게 바로 이제 기름전자가 먹고 튀는 먹튀와 업무상 배임 뭐 이런 걸로 해서 회사를 거의 유령 회사로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주소만 있고 실질적인 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많이 걸려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회사 측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오체투지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이 행진을 어디까지 하시는 게 목표셨어요? 예, 저희는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이었고요. 예. 청와대를 향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정리해고 법제도를 전면 폐기를 할 것,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이 해고자들을 전원 복귀시킬 것에 대한 요구를 걸고 2차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요. 네. 청와대로 가시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가셔서 예를 들면은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셨어요? 사실은 거의 소통 자체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모토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리해고의 고통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법제도의 고통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다. 이 죽음을 막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이 기어서라도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입장을 듣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었다. 네. 지금 4년으로 고용기간을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짜 우리나라 정규직의 평균 근로연수가 5.1년이에요. 예. 근데 비정규직 기간을 4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4년 안에 지금 현재 있는 2년 안에도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계속 매달
해고되는 고통에서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4년 연장하겠다는 것을 4년 안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기업주에게 주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결국은 비정규직을 더 확대해서 평생 비정규직을 살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비단 박근혜 정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그래서 참 이 문제가 풀기가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행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뭐 행진뿐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거냐. 제가 이런 걸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정리해고라는 제도가 16년 됐거든요. 그 법제화된 게.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그럼 기업하기가 어려웠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기업주들에게는 사내보유금이 가장 많은 매년 갱신되고 있는 이런 거예요. 투자하고 다 남은 돈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배하고 노동자들에게 써야 할 돈들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서 사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고 정규직은 정리해고라는 제도에 의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어요. 상시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상식적인 게 사회에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없어도 가능한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있지 않으면 회사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이 사회적 논리를 만들어낸 이런 법제도가 저희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년 전에는 제대로 굴러갔다. 근데 그때는 IMF 이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IMF 이전과 이후에서 그 IMF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되고 그 고통으로 비정규직이 그 자리에 사용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비정규직이 많이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그 조건들은 이제 다 그 정상궤도에 다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정상궤도에 올리고 자기네 사내 보조금 금고에 쌓아놓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리해고의 문제나 비정규직을 꼭 사용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업주들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또 법제도로 보장받아지는 이런 게 가장 저희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체 투지 하실 거예요? 계속? 방식은 오체 투지가 될지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저희가 오체 투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분들과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에 대한 좀 평가와 이야기들을 나눠서 3차 행진을 준비할 거고요. 예. 더 많은 사람들과의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정리해고라는 제도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호응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운동인데, 근데 그렇죠. 오체 투지 하시다 보면은요, 교통정체 때문에 불만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교통경찰이 10분만 교통통제를 하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도심대로에 오면서부터는, 그것들을 좀 진행하지 않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빵빵거리고, 욕설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죠. 그렇지만, 오히려 주변에 길가에 서서 많은 응원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또 한편 많았습니다. 근데
교통정체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읽어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저희는 또 근데 바쁘신 분들한테는 미치죠, 사실은 솔직히. 예. 그런 거는 그런 측면은 또 그 뭐 행진을 하시면서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집회신고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내면서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오는 길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예. 그 광화문 쪽, 을지로 쪽 오면서는 이 남대문 서울 쪽에서 협조를 안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항의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기회를 저 시간이 다 됐거든요. 불편을 좀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홍회 기륭전자 분회 분회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또 이 얘기네요. 그죠? 네. 이 얘기 해야죠. 기업인들 가석방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단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가석방 문제가 되는데 저는 어제 이거 좀 보고서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법무부가 판단할 것, 이제 법무부한테 이제 공을 좀 넘긴 이런 격이 됐는데 좀 행간 읽어보면은 어쨌든 좀 가석방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명분이 안 섭니다. 왜냐면은 이제 특별 사면 같은 거 지금 재벌 총수 내보내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있는 형을사는 투자 활성화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 완전히 특별 사면이 돼서 이 기업에 다시 CEO로 등극을 해서 이게 투자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석방 된다는 거는 형 집행 중에 나가가지고 어쨌든 뭐 우회적으로 뒤에서 어떤 뒷방에서 이런저런 조언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 자체가 이게 공식적이고 정석적인 투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석방을 통해서 이제 투자 활성화 때문에 이 기업인들 가석방 시킨다 지금 형사하고 있는 이거는 좀 명문이나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기존에 좀 박근혜 대통령 지금 특별 사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가석방을 하지 말고 정말 투자가 중요하다면은 특사 형식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금리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그죠? 네, 문제는 많이 됐었는데 이게 뭐 그냥 약간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자가 이 뭐 저성장 저물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던지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행은 이게 독립성 보장이거든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약에 통화 정책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는다. 이 정도 코멘트만 했어도 좋은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버리니까 당시에 이 코멘트 후에 시장 채권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0.15%포인트 뚝 떨어지면서 이게 마치 지금 무슨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한국은행이 거기 밑에 종속되는 듯한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돼가지고 좀 안타깝고 이제 내일 15일이죠. 내일 모레 진짜로 한국은행 이제 통화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은 세간에서는 대통령 한마디에 한국은행이 막 움직였어 뭐 이렇게 또 쓸데없는 오해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어제 좀 그 부분을 하나 좀 아쉬웠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언급. 그렇군요.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담배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네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예. 그렇죠. 4,700원인데 이제 4,500원으로 200원 내리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왜냐면은 이제 판매가 크게 위축됐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가격 경쟁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고 이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뭐 BA 또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도 4,500원 선이 되지 앞으로 이제 외산 담배들 4,700원이 100원 선에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조금 시간이 모자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금요일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